가니 정말 날 떠나니 가니 다신 안 올 거니. 안녕하십니까, 시골밥 장사입니다. 4월도 거의 가고 2022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네요. 자, 오늘은 제가 앞에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제목은 자판기를 떠나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자판기를 떠나보내면서 진주의 간이라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즉흥적으로 생각나더라고요. 아쉽고 참 이 자판기 사업은 결과적으로 저의 실패담인데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또 자판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식당 하는 분들 중에 저를 따라하실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구독자 중에 단골 손님이 많으신데 굉장히 계속 물어봐요. 왜 자판기 물건 안 넣어놓냐? 왜 자판기 치웠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유튜브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골밥 장사의 사소하고 소소한 그 일상, 시골에서 밥 장사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저희 그 유튜브 내용이거든요. 작년 9월에 저희가 반나절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오후에 퇴근하시면서 갈비탕을 포장해 가시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저희 가게 와서 포장해 가서 저녁을 이제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때우시고 그럼 또 똑같은 맛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저희가 4시에 영업을 마감하고 남아가지고 한 6시까지 포장을 또 판매할 것이냐. 그것도 또 청승맞은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밀키트 자판기를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죠. 뭐 경기도도 가보고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천안에 한 업체를 찾아서 거금 750만 원이나 들여서 작년 한 10월 초순부터 갈비탕 자판기를 퇴근 후에 갈비탕을 넣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느냐? 굉장히 좋았죠. 이게 뭐 폭발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보통 하루에 뭐 16개 내외, 많은 날은 뭐 20개도 팔리고 그러면은 이게 매출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하루에 뭐 20만 원에 상회하는 그런 매출을 계속 일종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어떠한 그 추가 인건비나 그러한 관리가 없이 그냥 퇴근할 때 넣어놓으면 자판기 스스로 저녁 때 그렇게 팔아주고 또 손님들 입장에서도 저녁 때 또 카드로 딱 뽑아가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편리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작년 10월부터 근 한 6개월간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시청에서 공무원 2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불법이냐? 그랬더니 그 법률 그걸 딱 보여주는데 음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건 제조업 허가를 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 뭐 40평을 허가받았으면 그 내에서 내부에다가 갈비탕 자판기를 놓을 수 있고 또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상주하고 있을 때만 거기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상주하고 있는 시기에야 뭐 우리 저녁 카운터에서 위에서 다 판매를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우리가 저녁 때 장사를 안 하니까 그게 갈비탕 자판기가 필요했던 건데 법률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바깥에다 설치하려면 제대로 된 제조업 허가를 내서 뭐 멸균시설도 다 하고 뭐 유통일자까지 다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제조업 허가를 내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사실 큰 문제 있잖아요. 또 따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지만 포기하고 그냥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 반값에 가져가라고 하고 그 트럭으로 이렇게 떠나는 게 이제 갈비탕 자판기를 떠나보내며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의 그 실패담이지만 이것이 또 이러한 걸 따라서 또 자판기를 하실 분들한테는 또 미리 말씀을 드려야만이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 자판기라는 사업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아메이 그 유통구조를 보면은 일종의 그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거잖아요. 물을 이게 동의로 날르는 게 아니고 파이프라인을 깔아놨을 때 지속적으로 그 파이프라인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가 일본에는 없는 게 없다잖아요. 자판기가.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설치해 놓고 봤더니 이거를 돈산 그 요지요지 아파트 입구 같은데 전기세나 어떤 관리비를 주고 이렇게 설치해 놔서 내가 맨날 저녁에 그것만 채워놔도 큰 사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판기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나중에라도 한번 자판기 위주의 사실은 제조업 허가를 내면 되겠죠 뭐. 그래서 이러한 자판기 사업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실패담을 얘기하면서 예전에 메모해 놓은 그게 있어서 한번 또 소개를 연관져서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 코카콜라가 예전에 뉴코크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다이어트, 그래서 단맛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코카콜라 전 회장 이름이 도널드 키오라는 분이었는데 그 뉴코크의 실패담을 거울 삼아서 실패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10개명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뉴코크의 실패담, 반드시 실패하는 방법 해서 10가지예요. 첫째, 망하고 싶으면 모험을 중단하고, 둘째,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으며, 셋째, 자기 자신을 외부와 격리시키고, 넷째,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하며, 다섯째, 법은 적당하게만 지키고, 여섯 번째,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말며, 일곱 번째,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를 무조건 믿고, 여덟 번째, 관료주의를 사랑하며, 아홉 번째,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열 번째, 미래를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뉴코크를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이제 그 홍보 활동을 하고 했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실패를 해서 뉴코크 이제 철수하면서 이 회장이 거기서 얻은 교훈이에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니까 요 반대로 하라는 거겠죠. 제가 이게 생각난 게 첫 번째, 망하고 싶으면 모험을 중단하고, 제가 이제 이 자판기 사업은 일단 실패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험을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다 해서 중단하면 계속 실패로 가는 길이겠죠.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으면, 입장 바꿔야죠.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바로 바꿔야겠죠. 그게 또 철수했고요. 자기 자신을 외부와 격리시키고, 이거 중요해요. 이런 걸 한번 처음 자판기가 생각이 났을 때 한번 관공서에다 문의도 해봤어야 되고,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도 해봤어야 되고, 인터넷으로 하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한번은 찾아봤어야 됐는데, 저 혼자 너무 독단적으로 저의 생각으로 이거다 싶어서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한 거죠. 그런 실수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하며, 법은 적당하게만 지키고, 법 지켜야죠. 이게 안 된다는데 이걸 어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에 비춰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미래를 두려워하라,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자판기로 결국은 손해를 보고 실패를 봤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크게 손해날 것도 없지만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뭔가를 시도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인생에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본 거에 대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구독자나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제 경험담으로서 또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 자판기에 대해서 한번 자판기를 떠나보내며 시골밥장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저희 함흥면허 입장에서는 저희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